의사라면 누구나 병이 낫지 않는 환자에게 관심을 쏟고 어떻게든 고칠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하게 마련이다. 20년 동안 이비인후과 의사로 근무한 신도 요시하루는 서양의학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병이 잘 낫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결함이란 국소 부분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느라 환자를 인간 전체로 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질병을 인간 전체의 관점으로 보는 의학은 무엇일까? 저자는 그 해답을 동양의학에서 찾았다. 냉기증에 관심이 생겨 관찰을 시작해보니 모든 환자에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냉기야말로 모든 병의 원인이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 치료이다. 오늘은 몸속 냉기를 없애고 무병장수하는 방법을 알리는 책, 만병을 고치는 냉기 제거 건강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발가락 끝부터 발목까지가 저온인데 상반신이 따뜻한 상태를 냉기라고 말하지만 상대적으로 발 아래를 덥게 해도 상반신이 그보다 덥다면 그 또한 냉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흥분해서 머리로 피가 올라가면 머리는 덥고 발밑은 차가워지는 상태가 된다. 즉, 이 경우는 정신 상태에 의한 냉기인 셈이다. 겨울철 실내를 난방하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과 무릎 높이 사이에서 섭씨 10도나 되는 온도 차가 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겨울을 지낸다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우리들의 몸을 체온계로 재보면 예외 없이 상반신은 온도가 높고 하반신은 낮게 측정된다. 동양의학에서는 음과 양, 두 종류의 에너지가 체내를 순환하고 있으면 건강하다고 본다. 이 순환이 흐트러지고 정체 현상이 일어날 때 병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혈액은 에너지와 함께 순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순환이 나빠지면 혈액의 순환도 함께 나빠진다. 과식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그런 혈액은 끈끈해서 혈관을 흘러가기가 수월하지 않다. 더욱이 과식하여 생기는 콜레스테롤은 지방으로 변해 피하에 축적될 뿐 아니라 골수, 내장, 그리고 혈관 벽에도 붙게 된다. 냉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 있고 혈압을 높여야 하는 상태에서 과식하면 한층 더 압력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냉기와 함께 과식하는 것은 혈의 순환을 나쁘게 만들고 병을 더욱 위중한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다. 하지만 냉기가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병이 생긴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생물은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이다. 단, 냉기가 있으면 자연 치유력이 약화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 건강한 말과 소는 목초에 독초가 섞여 있어도 선별해서 먹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면 먹고 싶다라는 욕구만으로 머리로 피가 상승해 냉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약화해 독초도 먹게 된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냉기 때문에 이 능력이 흐트러지면 발을 더욱 시원하게 하고 싶다든가 배부르게 먹고 싶다든가 그 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을 좋아하게 된다. 이렇듯 병독이 계속 증가하고 머물러 있다가 한도를 넘으면 처음으로 병이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병은 발병 이전에 긴 시간 동안의 잠재기를 갖는 셈인데 그 기간에는 자각 증상도 없고 검사 결과도 정상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작스레 큰 병을 앓든가 급사하는 경우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냉기 때문에 전신의 혈관은 항상 어느 정도 수축해 있다. 그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틀어져서 과식하거나 건강을 손상하는 생활 방식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 어디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음의 삐뚤어짐이다. 그 외 유전적 요소나 생활 환경, 직업 등 천차만별의 요소들이 있다.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 후로는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통증을 느꼈을 때 이것을 확실히 치료해두지 않으면 점점 악화하다가 만성적 증상으로 발전한다. 허리 염좌는 냉기와 과식으로 인한 순환장애가 등골의 제5요추 또는 제2요추 주위 근육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난다. 허리의 근육에 빈혈이 발생하여 목재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냉기를 제거하고 피가 충분히 순환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허리 염좌가 나았다고 방심해서 냉기를 내버려 두고 과식하는 생활을 반복하면 몇 번이고 재발할 수 있다. 냉기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몸 군데군데에 소위 죽은 피가 모이는 부위가 생긴다. 그렇게 된 혈관에는 신선하고 따뜻한 혈액이 충분히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온도가 내려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손과 발은 체열의 발산이 심하고 몸체와 머리 부분보다 빨리 차가워진다. 손발 다음으로 냉기를 많이 느끼는 곳은 하복부로, 머리와 몸체는 내장 활동으로 발산되는 열을 받지만 하복부에 있는 내장은 상대적으로 열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하복부에는 자궁과 난소가 있고 남성보다 구조가 복잡하므로 더욱 죽은 피가 모이기 쉽다. 스스로 냉기증을 느낄 정도로 심한 상태라면 혈액순환이 나쁘고 내장의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된 내장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 냉기와 과식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더욱 심해지면 세포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암세포다. 한방에서 암은 기가 꼬인 것이라고 말한다. 기가 꼬인다는 것은 사소한 일에 걱정하거나 신경질이거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도 이상해진다는 뜻이다. 냉기에 조심하면서 기의 엉클어짐을 풀어주는 데 주력하여 암이 소멸한 환자의 예도 있다. 병의 가장 큰 원인이 냉기이지만 사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바로 마음의 혼란이 냉기를 부르는 것이다. 언제나 초조해하며 마음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면 당연히 머리로 피가 상승한다. 그러면 발밑이 차가워지고 혈관이 수축하여 순환부전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삐뚤어져서 냉기가 발생하면 자연 치유력이 손상되고 감각이 흐트러지면서 건강에 해로운 일을 좋아하게 된다. 의사는 병을 완치시킨다기보다 어느 정도까지만 치료할 뿐이다. 동양의학도 전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냉기와 마음에 문제가 빠져 있으면 어떠한 치료도 근본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 의료라는 개념을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보지 말고 건강 상태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어느 치료법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환자의 냉기와 마음가짐이 문제이다. 입욕은 바쁜 일상생활 중에 제일 간단하게 냉기를 제거하는 수단이다. 바른 입욕법은 가슴 아랫부분만을 탕에 잠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팔을 함께 넣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에서 38도의 탕에 30분 정도 마음 편히 들어가 있는다. 그러면 몸의 심부에서부터 더워져 땀이 나오는데 이 방법을 쓰면 목욕 후 한기를 느끼지 않는다. 목욕탕에서 나오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양말부터 신는 것이 좋다. 수영은 찬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냉기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거의 전신이 물에 들어가 있으므로 상반신과 하반신의 온도 차가 근소하며 생각만큼 냉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는 발만 물에 담그고 물장난을 하는 쪽이 냉기를 부른다. 우리들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독을 밖으로 배출하고 있다. 피부의 표면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독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피부호흡을 차단하지 않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 아래로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한겨울 복장을 하고 반대로 허리 윗부분은 여름에 가까운 복장이 좋다. 몸을 조이는 복장은 피부로부터 나가는 병독의 출구가 봉쇄되고 혈관도 압박되어 순환에도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옷은 항상 몸과 딱 붙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잠잘 때도 양말은 신는 것이 좋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여름에는 발만 감싸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노출해도 괜찮을 정도다. 인체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각각의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순환과 배동 및 인체 본래의 기능적 패턴의 유지를 통한 인체 내 환경의 적절한 유지가 필요하다.